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가서 자고 싶죠? 안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영화나 한 프로 땡기든지 뭐 그러고 싶겠지. 안 그러면 저 넓은 운동장에 가서 그냥 공을 한번 세게 차버리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피교육자는 항상 고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어떻게 보면 기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 수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먼 훗날 이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또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어떤 그런 인생을 놓고 본다든가 또 어떤 수행 생활에서 봤을 때 이 강당에서의 어떤 4년의 생활이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로를 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되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강당을 떠나서 뭐 다른 곳에서 다른 수행처에서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강당에서의 어떤 4년의 이 생활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어떤 그 근본이 되는 그런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더라도 이 4년을 어떤 한 스님이 되어가는 한 과정에서 어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지 말고 내가 어차피 내 스스로 선택한 출가의 길이고 우리 앞에는 정말 수행과 깨달음, 인천의 사표, 보살의 원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정말 초발심이 변정각이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4년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래서 임재 스님은 우리가 널리 아는 말이지만은 수처에 작주하고 입처에 개진하라는 그런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주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진실할 때 항상 진리를 현현할 때 그것이 어떤 활발한 어떤 당당한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부처로서의 조사로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이 강당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듦이 정말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는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먼 훗날 돌이켜보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때 스스로 자각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봅시다. 오늘은 선종의 어떤 그 발전 혹은 도노선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해능의 어떤 남종선이 혹은 도노선이 북종선을 제치고 어떤 달마 선종의 정통 지위를 획득하면서 이 문화에, 해능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하택 신해, 이 하택 신해의 계통을 우리는 하택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악 회양과 마조 도율로 이어지는 홍주종, 홍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서성 남창 그 일대를 옛날에 홍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개원사란 절이 있는데 지금은 우민사라 그럽니다. 우민사. 지금 강서성 수부가 그 남창인데 그 남창 안에 시내 중심에 가면은 우민사란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마조 스님이 우리 홍척 스님, 도의 스님, 해철 스님들이 그 바로 지장, 서당 지장선사에 가서 법을 이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구산선문을 개창했죠. 그때 어떤 그 서당 지장도 바로 이 지금 우민사라고 불리는 홍주 개원사의 방장을, 그러니까 마조의 대를 이어가지고 방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적이 보이는데, 이 우민사 주지가 아주 젊은 사람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던데, 이 사람이 원이 한국에 있는 어떤 유수한 어떤 오래된, 특히 자기들하고 관련이 있는 뭐 실상사라든가 태안사라든가 저 장흥에 있는 보림사라든가 이런 절에 스님들하고 좀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의심들은 어째 한 번도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조정을 찾아가지고 오지를 않는지를 모르겠다. 좀 스님이 가서 부탁을 좀 해달라. 이런 말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홍주 개원사, 마조 스님의 도량이요 서당 지장의 어떤 그런 도량인 우민사를 한번 찾아볼, 이 우민사 개원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백장산, 황벽산, 그리고 좀 더 올라오면 웅거도홍선사가 있던 진여사, 이 진여사란 보통 중국에는 자기 종파를 내세워가지고 가운데 한자를 더 넣는다 그러죠. 선종에서는 진여선사라고 이렇게 선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국 가보신 분들 알지만 천태 국청사에 가면 거기 가면 강자를 붙여가지고 천태 국청 강사 이래 놨어요. 이렇게 놓고 뭐 국청사가 뭐 강사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명대에 그런 편액을 내려가지고 그래 놓고, 보통 선종에 속하는 절들은 무슨 선사, 예를 들어서 해능 스님이 계셨던 남아사에 가면 남아선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진여선사, 그러니까 웅거도홍 스님, 조동종의 웅거도홍 스님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황해도 회주에 있는 수미산 광조사에서 수미산문파를 개창했던 그 이염선사가 웅거도홍 스님인데 가서 법을 받아온 자리가 바로 이 진여사인데, 이 진여사가 중국에서 지금 제일 큰 선방이 있어요. 선방의 수자들이 보통 지금 평상시에 한 70명 정도, 결제철에 한 100명 정도가, 대부분이 30대를 중심으로, 20대, 30대. 문화혁명 때 스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대부분이. 우리 역사상에 보면 중국의 범란이 삼무일종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삼무일종을 다 합한 것보다도 사실은 문화혁명 때 불교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고 그렇게, 논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직 문화혁명의 어떤 그런 세대들이 중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감히 못합니다. 하지만 모택동이 고봉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지금 못하지만은 불교계 내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님들이 전부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심지어는 안 나가려고 하니까 마다리 있잖아요. 마다리 표준말이 뭐예요? 예?
포대입니까? 좀 배로 된 포대, 큰 포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스님을 하나 잡아놓고 여기 여자를 하나 잡아놔가지고 요거에 꽁꽁 묶어가지고 갖다 버려버리는 거냐. 그럼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이 와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둘이 같이 죽든지 아니면 뭐예요? 풀고 나오든지 다른 사람이 풀어줘 나오든지 나오면 둘이 같이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 심지어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나는 손가락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모르겠어. 하여튼 이래가지고는 갖다 버려요. 그래, 강제로 전부 다 절에서 퇴출시켜가지고 거의 전 중국에 불과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스님들만 놔두고 그때 큰 스님들은 법력이 있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잖아. 이때 이 홍위병이라 그래가지고 이때 이 홍위병의 어떤 주요 병사들의 어떤 중고등학생들이라 중고등학생 17, 15, 17, 18살짜리들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교수 자기 중고등학교 선생들까지 다 그냥 하방이라 해서 농촌으로 그냥 강제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 다 쫓아내버리고 국보 보물 같은 거 다 그냥 가져가 버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대부분 사찰에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탑에도 보면 중요한 거 다 빼가버리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전에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물러갈 때 국보 보물을 갖다 다 가져가 버렸죠. 대만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그게 뭐 1년 내내 그냥 이렇게 바꾸어 이렇게 전시를 해도 다 못한다는 그런 보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토에서 대만을 갖다가 그냥 포로 한 방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그 조상들이 내려온 중국의 유물이 다 대만 타이베이시에 있기 때문에 때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만으로 많이 옮겨간 그런 실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중국의 스님들이 70대, 80대, 100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부 방장들이고 그 다음에 60대가 거의 없어요. 50대가 없습니다. 40대 후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40대 초반부터 30대, 20대. 그래서 저 남방 쪽으로 가면 30대 중반, 30대 후반이 방장 스님이 참 많아요. 예? 30대, 40대 되시면 맞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주지제가 아니라 그냥 주지를 그냥 방장제로 해가지고 어떤 방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주지 스님이라고 해야 될 사람이 방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해보면 아직 나이도 상당히 우리보다 훨씬 아래인 사람이 방장이라고 윗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들어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중국 불교는 한 스님들이 한 25만 정도 이건 물론 이제 저 티베트에 있는 라마 몽고 쪽 내몽고 쪽에 있는 라마성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밀교의 라마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겠지만은 한 25만 정도 사찰이 한 2만 정도 근데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아주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스님들이 있고 또 그 나머지는 이제 반은 대웅전은 접수를 하고 대웅전 이외에 다른 거는 이제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런 어떤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봐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어떤 입장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불교가 중국 공산당 중앙공산당에서 이제 종교인도 이제 공산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한창 올 여름에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지금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종교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내외적으로 좀 자유스럽게 돼서 스님네들이 자유스럽고 불교가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 인연이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간절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진여사가 바로 중국 근대에서 가진 그 유명한 선사가 허운 선사라고
빌허자 구르문자 허운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오가 7종 가운데 오가를 갖다가 다 전수를 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전하는, 물론 이제 뭐 법이 중간에 이렇게 자기들은 내려왔다고 그래 하지만 좀 희미하고, 그러니까 뭐 원사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동원했겠죠. 해가지고 이 허운 스님이 오가를 어떤 받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지금 다시 오가가 다시 부흥된, 재건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중국 불교의 어떤 선 쪽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선의 중흥조라고 있고, 태어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교 쪽에 불학원, 다시 말해 전통 강원을 세워가지고 어떤 불교 운동을 교와 선 쪽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이 두 분 덕택에 그래도 현재 그나마 현재 중국 홍산 치하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진여사도 역시 허운 스님에 의해 가지고 다 폐해됐던 걸 갖다가, 이 진여사가 보면 그 산 이름이 웅거산인데, 옛날 웅거도홍 스님이 있던 웅거산에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한 40분, 5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니까 꼭대기에 거의 정상 가까이 가가지고 큰 벌판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주위에 산이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돼가 있고, 옛날 뭐 1000명, 1500명의 어떤 대중이 살 수 있도록 그 도량이 되어 있더라고.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부르짖는 게 선농일치인데, 농사를 갖다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떤 그 논밭 전지가 많이 있고, 뒤에 또 차밭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주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주차라고 말 알고 있다죠. 조주 끽다라고 하는 그 조주차가, 지금 조주가 있던 하남성 백림사 주위에는 차가 안 납니다. 북쪽이기 때문에. 바로 조주 스님이 이 웅거사에 가서 진여사에 가서 웅거도홍 스님을 만나고 나올 때, 웅거도홍 스님이 배웅한 그 자리에 조주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관을 만들어 놨어요. 관문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조주차가 웅거산 진여사에서 생산된 차라 그래. 지금도 차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선원이 중국에서 제1선원입니다. 중국에서 방장이 되려면 이 진여사 선방을 거쳐나가야. 그래서 저도 여기 가서 한철을 살았는데, 중국에서 방장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 스님네들이, 그래서 젊은 스님네들이 열심히 하려고,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는 젊은 스님들 아마 입성인가 뭐 찰중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처음에 갔다 며칠 있다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갔어. 이제 방불 드렸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뭐 운동화를 신고 이제 이렇게 걸망을 메고 이렇게 초라하게 갔더니, 새벽에 애부를 참내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 새벽에 애부를 2시간씩 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우리 좀 쉽잖아. 계속 절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능엄주를 갖다가 이 혹에 합장한 상태에서, 중국 그렇잖아. 뭐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이 아니고 뭐 요런 판을 만들어 놨다 그죠. 그 판 위에 꿀앉아가 하거든. 우린 습관이 안 돼가지고 거기 꿀앉아가 1시간 정도 이래 있으면 혹에 합장해서 죽을 지경이라 그냥. 그러면서 또 중간에 돈다고 이렇게 포행을 하는데, 포행하다가 어떤 젊은 중이 딱 나오더니, 너 뭐야? 내보고, 너 뭐야? 왜? 그랬더니, 중국은 다 반말이잖아. 높임말이 없잖아. 그죠? 너 뭐야? 왜? 그랬더니, 너 신 신고 있는 게 뭐야? 그런 거라. 내가 그때 신을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 중국 스님들은 다 배신 신잖아. 배로 된 거. 뿌시에 그래가지고 배로 된 거 신거든. 근데 나는 운동화 신는데 마침 그게 가죽 운동화였던가 봐. 이거 운동화다. 그랬더니, 어찌게 출가자가 자비심이 없이 어찌 가죽으로 된 운동화를 신고 다니냐. 그러고 할 말이 없어 내가. 근데 미안하다고. 이거 어쩌다 보니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 이래 됐다. 중이 또 무슨 여행하냐 그러더니. 이제 중국 스님들 입장에서는 여행이라는 것이 호사스러운 거니까, 여기에서 오대산에서 저쪽 뭐 보사산을 옮겨간다든가 오대산에서 고화산을 옮겨갈 때
그게 우리는 여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뭐 여행이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입석표 끊어가지고 그냥 짐짝처럼 실려가는데 무슨 여행이겠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개념이 아닌데 여행이라는 건 무슨 중이 여행이냐. 여행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참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럼 진작 말하지. 그렇게. 그래서 이 젊은 스님들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중국, 대만도 그렇고, 중국 본토도 그렇고, 그래도 젊은 스님들이 뭐 깊은 학문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깊은 선지는 아직까지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율 하나만큼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가죽 운동화 신고 다닌다고 그냥 자비심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빼딱구도 딱 신고, 까만 구두 신고, 다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별로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어. 그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건 내가, 율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부처님도 율장에 해충이나 독충의 피해를 위해 가지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런 가죽 신을 신는 걸 허락했다고 그러던가. 어쨌든 확실히는 모르겠어. 하여튼, 율사 뒤에 계시는 우리 강사 스님들 이제 물어보면, 잘 알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진여사에는 그래도 젊은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리고 다 자급자족합니다. 다 농사를 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 스님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 짓고 있지는 않잖아. 그렇죠? 어쨌든 갖다 주는 고향을 먹고 있잖아. 하여튼 간에. 시주에 얻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루에 8시간씩 정진하고 하루에 8시간씩 장무, 그리고 농사 짓고 하루에 8시간 잔다 하지만 8시간이 다 자지겠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9시 종치면 잔다 그러지만 자집니까 그게? 일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안 그래요? 굉장히 고달픈 그런 어떤 중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비하면 우리 한국 스님들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대만에도 가보면은, 대만의 스님네들이 부탁을 한다고, 제발 한국 스님들 대만에 놀러 와가지고 호텔에 잠자고, 맥주 좀 마시고, 맥주병 호텔에 놔두고 가지 말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님네들이 일반 식당에 못 들어갑니다. 대만은 아열대 기후라 가지고 채소가 계속 많이 나잖아요. 신선한 채소. 그래서 채식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대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채 식당과 육식을 다루는 식당이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스님네들이 일반 식당에 딱 들어가면 주인이 딱 막아서 이렇게 스님은 여기 들어올 때가 못 됩니다. 스님이 들어오면 제가 죄를 짓게 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래요. 실제로 들어가니까 그럽디다. 근데 우리 한국 스님들은 구분이 없잖아,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여기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그러고, 대만 스님들은 호텔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호텔에 안 들어가요. 호텔에 잠을 안 자요. 다 절에 가서 자지. 그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스님들은 서울에 가도 조계사 가서 잘 안 자라잖아, 그냥. 조계사 잠도 잘 안 재워주고. 여관에 가서 자고, 사실 그런 것이 일반화대가 있잖아요, 또 남 피해 안 주려는 그런 배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스님들이 절에 자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나쁜 점이 있지, 사실. 대만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스님, 대만에 여행 왔으니까, 모처럼 여행 왔는데 또 대만 절에 찾아가가지고 새벽에 애불 모시고 그렇게, 자려고 하겠으면, 그러니까 호텔에 자는 거는 당연한데, 자면 곱게 자지 꼭 밤에, 맥주를 마시고 맥주병에 담배 꽁초 잡아 넣어놓고, 그래 가버리면은, 이게 자기들, 인데 돌아온다는 거라. 호텔 지배인들의 호텔 종업원들이, 한국 스님들, 한국 불교가 왜 이러냐고. 한국 불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부 스님들이 그래 버리면, 그게 이제 다 얼굴에 다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지. 여러분 생각 어때요? 속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들어왔더라도 생사를 끊으려고 들어온 사람이 담배 하나 못 끊으면 그게 되겠어, 그게?
그거 신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일반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신도들 앞에서 못하고 큰 스님 앞에서 못하는 거, 뒤에 화장실 가 꼬불쳐 앉아가지고 말고 있으면 그 얼마나 꼴상스럽단 말이야. 안 그래요? 큰 스님 앞에서 그냥 막 술을 먹을 수 없잖아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출가 사문이면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걸고 부스럼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강당을 졸업하고 선방에 가고 나중에 또 이제 중로를 좀 해가지고 10년, 20년 돼가지고 조금 그들먹거릴 때쯤 되면은 혹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배들 좋은 것만 따라 배우고 안 좋은 거는 절대 따라 배우지 말아요. 어째 출가 사문이 담배를 넘모드로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넘모드로 술을 마셔서 단청불사를 하고 그러면 그건 정말 출가 사문으로서의 어떤 정말 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은 차치하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위를 갖추지 못하면 스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옷 벗고 나가야 돼. 삼보의 정제를 축내지 말고 자기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출가 도발을 속이고 시주를 속이는 사회를 속이는 그런 나가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은 송광사 강당은 우리 전국 강당 중에 가장 모범이라고 하니까 여기 출신 스님들은 어디 가더라도 참 1등 수자, 1등 하긴 1등 스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강의하다가 엿길로 새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엿길로 나가는 게 제 특기인데 어제까지는 그냥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사실 진도 나갔긴 많이 했는데 어제 뭐 이 중에 내 조카 상제한 사람이 있는데 오더니만은 뭐 사숙님 너무 피곤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10분 늦게 들어오고 10분 일찍 맞춰가 소리 아니야? 근데 우리 강주 스님은 또 은근히 나에게 보내는 눈빛이 그래도 시간 준수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눈빛으로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명강사가 안 되더라도 시간은 준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준수하고 너무 긴장하고 또 졸리면은 저 강주 스님, 강사 스님 모르도록 좀 조세요. 나는 봐줄 테니까. 근데 잠깐 졸면은 또 되는 거니까 너무 오래 졸지 말고 또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여사라든가 저 해능 스님이 계셨던 남하사 그리고 운문 스님이 계셨던 대각사 이거 남하사 대각사는 광동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태산에 가면 지자 스님이 계셨던 국청사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중국 이야기 좀 더 합시다. 그럼 국청사 그리고 하남성에 조주 스님이 계셨던 백림사 여기에 가보면 그래도 중국 불교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어떤 사람이 송광사에 들어와 보면은 여기는 수행 분위기가 자기도 모르게 느껴진다 그러죠. 이런 절에 가보면은 다른 절에 가보면 중들이 저게 뭐 중인가 싶을 정도로 절 지키고 있는 절지기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절들에 가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또리또리하게 그냥 뭔가 하려고 어떤 수행이 어떤 풍모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혹은 이후에 졸업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중국에 가서 이런 데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또 5대 불교 명산이 있어가지고 5대산이 있죠. 5대산 북경에서 산서성에 한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그 5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절강성에 가면 보타산 관음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위성에 가면 구화산 이 구화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김교각이라고 하는 그 지장 스님이 바로 우리나라 신라왕자 출신으로서 사실은 이분이 동아시아에서는 성자로 추앙받는 겁니다. 우리만 이까지 모르고 있었지. 사실은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이게 알려져 있었다네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에 이런 사실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아시아 다시 말하면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쪽의 불자들은 전부 고아산을 다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정말 동방의 성자로, 우리 민족 출신 중에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분이 이 지장보살 김교학 스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서 이제 한 어떤 도량을 이룩하고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저 사천 성도에 가면은 아미산이 있습니다. 그 아미산이 가장 우리나라의 절하고 가까워요. 본 다른 절들은 보면 속가하고 절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혼재해 있는데, 아미산 가면은 밑에 취락지구가 따로 있고, 보국사부터 해가지고 절에 위에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미륵도랑이라 그래가지고 포대화상 있잖아요. 우리는 포대화상 하지만 중국 가면 전부 미륵부사 그래가지고 전부 미륵보살, 절 입구마다 전부 다 사천왕 앞에 이렇게 배불뛰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어느 절이든지 가면은 그 미륵보살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우리는 포대화상이라 그러고 미륵보살의 화신이라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민간신앙으로 어떤 재물을 담당하는 파차이, 그래가지고 재물을 어떤 일으키는 그런 어떤 신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집에 가도 식당에 가도 그냥 배불뛰기가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그래서 모든 절에 가면은 사천왕문 앞에 이렇게 포대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대화상이 출가하고 교화한 데가 설두중년선사가 계셨던, 운문종에 설두중년선사가 계셨던 설두사란 절이 있어요. 이게 절강성에 있습니다. 영파. 닝부억 하는 데가 영파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돼요. 거기서 장개석이 생가가 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요. 대만 사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설두사가 바로 미륵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통 불교 5대 성지라 그러는데, 중국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참배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조 도일에 의해 가지고 홍조종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청원 행사 밑에 석두희천이 났다 그랬죠. 석두희천 선사가 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석두종으로 하택이 하택종.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해능 당시에 혹은 해능 멸후 바로 그때는 하택종이 가장 성행했던 것입니다. 하택종이 천하를 주름 잡았어. 조계의 모든 선법은 다 하택의 선법이라는 그런 전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택의 어떤, 그리고 실제로 도노선의 지위를 또 해능을 육조로 어떤 현창한 분도 하택 신해입니다. 그러던 것이 마조 도일이 나오면서 서서히 홍주종 쪽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가지고 규봉 종밀이 나올 그 시절, 황벽이 나오고 백장이 나오고 임제 그 시들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첨예한 그런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하택종과 처음에는 남릉북수가, 남종과 북종이 원수같이 대하더니 나중에는 하택과 홍주가 올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법통을 다투더라는 말이 이 전적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다투다가 여기서 이제 하택종이 하택종의 어떤 네 번째 조사인, 다섯 번째 조사인 규봉종밀이 이래가지고, 규봉종밀 자신은 자기는 남종의 조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 하는데 나중에 화엄종의 5조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양대 종의 조사가 된 분은 실제로 이 규봉종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 쪽에서 봤을 때는, 홍주종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규봉종밀이 배신자, 이렇게 종파주의 틀 속에서 봐서는 그렇다 그죠? 왜냐, 선종에서 교종으로 어떤 그 하택종에서 화엄종으로의 어떤, 사실 뭐 이전에 간 것도 아닌데 그냥 화엄종 사람들이 이렇게 추존을 한 것인데, 그래서 서서히 이제 선의 족보에서는 하택종이 자취를 감추고 대신 석두종이 등장을 해서 하택, 홍주,
석두가 사실은 삼족, 삼족으로 정립을 하다가 나중에 하덕종이 멸하면서, 홍주와 석두종이 두, 어떤 계통이 돼가지고 발전하죠.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은 중국 불교 역사상에, 아니, 세계 역사상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전등록에 보면은 마조 밑에 입실제자, 다시 말해 깨달은 제자가 39사람, 139인, 조당집에 보면 88명, 이렇게 88명이 맞는지 139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에 몇천 대중이 있으면서 입실제자만, 건당제자만도 139인 혹은 88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이만큼 많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마조의 제자들을 갖다 용상이라고 불렀어요. 용상. 용과 코끼리. 그래서 용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조 스님 제자가 하도 많으니까 용상방에다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용상방 있죠. 저기다가 이제 떡 서가지고 누구 아무 때 입실 건당, 누구 아무 때 입실 건당 하도 많으니까 그것이 사실 용상방의 시초입니다. 용상방에. 요즘은 뭐예요? 저 방장 스님부터 저 밑에 행자까지 소인 목록이 다 적혀 있다 그러죠. 근데 옛날에 이제 마조 스님의 밑에 용상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훌륭한 제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용상방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걸출한 제자가 마조 당시에는 서당지장입니다. 그러나 훗날 법통이 전개되고부터는 백장해가 정통으로 되는데, 마조 당시에는 왜 서당지장이 정통이었냐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공공산 보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강서성에 가면 그 절에 마조 스님이 가장 먼저 수행을 하다가 가장 먼저 방장으로 취임한 절이 공공산 보화사입니다. 이 보화사고, 그리고 가장 그 자기 어떤 행화 도량을 삼았던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홍주의 개원사입니다. 이 개원사. 그래서 보화사의 방장으로 있다가 개원사로 가면서 이걸 갖다가 상수제자인 서당지장에게 방장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개원사의 방장으로 있다가 열반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역시 서당지장에게 방장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해동에서 멀리 찾아간 사람이 백장스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물론 백장스님이 나중에 가서 서당지장과 똑같이 모셨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긴 있지만은, 서당지장스님을 이 공공산 보화사가 굉장히 멉니다. 광동성 참 가까이 있는 그 강서성인데, 거기에 지금 가도 막 교통이 그렇게 나빠요. 그냥 나빠가지고 차도 안 들어가서 그냥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빌빌 타고, 그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가니까네 뭐 동국대학의 조영록 교수가 왔다 갔다 그러고, 또 선문화의 최석환 씨가 왔다 갔다 그러고, 스님들은 아무도 안 왔대. 스님들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조정인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사들이 가서 법을 받아온 걸 갖다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인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옛날 조상들이 다녀간 데는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절 반드시 해놓고 팻말 비싸게 해놓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깜깜무소식이 되더라. 한국 스님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겠죠. 그냥 초라하게 옛날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더라고. 그 주의 스님이 한 60대 된 노장인데 그냥 강서성 사투리로 뭐라 하는데 하도 못 알아듣겠어 그냥. 그래서 강서성 촌놈 중에서 이 표준말을 하는 애를 데려가가지고 같은 중국말이면서 또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나는 배운 것이 이제 표준말이니까 강서성 사투리는 못 알아듣고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통역을 했는데 제발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주머니에 있던 돈 다 털어놓고 그냥 털어놔봐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며칠 자고 그래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화사나 어떤 개원사를 봤을 때 서당지장 스님이 상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당지장 스님 밑에 도의 스님, 홍척 스님, 해철 스님,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네 분이 상수제자가 나와서 전부 돌아와 버렸다, 귀국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법이 다 동방으로 가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백장 스님이 한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족 입장에 봤을 때는 뭐예요? 마조의 정통법이 다 신라로 가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상수가 돼가지고 백장이 정통을 해서 백장 밑에 황백이 나고 황백 밑에 임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백장 밑에 황백과 위산영우, 위산영우가 나면서 위산영우와 제자 앙산해적이 합해가지고 위산과 앙산 합해서 위앙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앙종이 5가 중에 가장 먼저 생기는 종입니다. 이 위앙종의 개조 위산영우와 앙산해적 사제지간인데 그 앙산해적 밑에 신라의 순지하는 스님이 있어. 순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순지라고 경기도 오관산 쪽에서 선법을 편 순지 스님이 이 앙산 스님의 법을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앙종 앙산 스님이 계셨던 그 절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정말 한 30몇 시간 차를 타고 찾아가 봤는데 그냥 절은 없고 옛날 절이었다는 표지만 하나 또 쓸쓸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가니까 중앙일보 이연윤 맞죠? 이연윤 기자가 다녀갔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녀갔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한국 스님들은 되게 바쁘다, 바쁜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마조 밑에 백장이 나고 백장이 밑에 황벽 희운과 위산영우가 나서 위산영우와 앙산해적에서 위앙종이 생깁니다. 나오죠. 위앙종은 굉장히 선법이 근엄합니다. 근엄하면서 어떤 그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서 하는 그런 선풍이 어떤 위앙종의 가풍이 말이지. 굉장히 근엄하면서도 굉장히 부자가 그냥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화기애애한 그런 어떤 가풍입니다. 그 다음에 황벽희운이라고 하는 이 황벽희운이 사실은 굉장히 선종사에서는 굉장한 인물로 우리 추정을 봐야 되는데 이 황벽 스님의 선법을 완능록이나 이런 전적을 보면은 해능 스님의 개송 중에 불성상청정이라고 하는 전구에 보면 불성상청정이 나중에 종법원 가면은 뭐라고 바뀝니까? 본래 무일물로 바뀐다 그러죠? 본래 무일물로 바뀌는 그 본래 무일물이란 말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본래 무일물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 황벽 스님이고, 그 다음에 직지인심이란 말 있죠. 선종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그 말도 달마 때부터 그 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황벽 스님의 전적에서 가장 먼저 직지인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훗날 선종에서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선종의 어떤 사상들이 대부분 이 황벽 스님에 의해서 창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구체적인 것은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황벽 스님에 대해서 선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황벽 스님 밑에 누가 났습니까? 임재의연이 나오고 있다 그러죠. 이 임재의연 스님은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많이 언급할 건 사실 못 된다 그러죠. 사실은 황벽 스님 밑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아무 가르침이 없었는데 어떤 수자가 와가지고 방장을 한번 참문했는가? 참문한 적 없습니다. 왜 참문하지 않느냐? 가서 한번 참문해봐라. 그럼 뭘 묻습니까?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황벽 스님 찾아가가지고 저를 굽어하고 너 왜 왔니? 스님,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말 끝나자마자 기통사발에 올려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속 3번을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 한마디도 듣도 못하고 두드려 맞고는 뭐 기분도 시원찮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러지,
미리 황벽 스님대가 저 애가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니까 법기인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걸망지고 그냥 갈락하는 거 보고 중들 특기가 그냥 걸망지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방장 스님들 인사나 하고 가거라.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인사를 갔더니 시원찮은 놈 가기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그냥 길 떠납니다. 대우인데 찾아가 봐라. 고안에 있는 고안 대우인데 찾아가 봐라. 그래 고안 찾아가가지고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황벽처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께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이 뭘 가르치느냐? 불법을 물었는데 세 번이나 그냥 터지고 왔습니다. 뭐 내인데 무슨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아, 세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높아심절하게, 자상하게, 알뜰하게 법을 일러줬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자식이 여기 와가지고 내인데 허물이 있느냐,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냥, 둘이 패줬단 말이야. 패주는 그 순간에 펄떡, 그럼, 어째서 패주는 순간에 깨쳤는지는 모르겠어. 요즘 말로 하면 화두일념의 어떤 상태에서 줄탁동시란 말이 있다, 그죠?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이제 다 부화가 되면은 나오려고 이제 주디를 요렇게 밖으로 향해 요렇게 내밀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때를 딱 알아가지고 어미닭이 알아가지고 탁 찍어줘야 된다 그러네, 그게. 그걸 줄탁동시라고. 스승과 제자가 어떤 깨달음의 순간에 이게 깨달음을 열어주는 인가하고 열어주는 그 순간을 갖다가 도가에서 말하는 어떤 줄탁동시라고 하는 어떤 그걸 인용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임재 스님이 드디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는 말이 맨 먼저 했는 말이 뭡니까? 황벽의 불법, 우뚜어져 무다자 이런 말 했다 그죠? 황벽의 불법, 황벽 불법 무다자. 이걸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구나. 깨닫고 보니까 별게 아니었지 그냥. 안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그때 고안 대우가 말합니다.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황벽의 제자라고. 요즘 모르겠어. 열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같으면 상자 욕심, 제자 욕심에서 넌 내 제자야 이리와. 안 하면 어쩝니까? 너 인마 내인데 건당해. 그런다 그죠? 건당이라는 것은 사실 법으로 어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너는 내인데 와서 열렸지만 사실은 너를 가르친 사람, 높아심별 가르친 사람은 황벽이다. 황벽인데 가거라. 그래 돌아와서 또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 엇박카트를 한 방 먹이죠, 그죠? 자기 굉장히 임재 스님이 뭐랄까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기 스님을 갖다 막 두드려 패는 그런 거는 다 사실 닮으면 안 되지. 예. 경허 스님이 그냥 말년에 그냥 속한 모습으로 산수갑산에 가가지고 그냥 서당에 훈장 노릇하고 그러고 술도 마시고 뭐 여자도 함부로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겉모습만 보고 그냥 그걸 따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큰 스님을 빙자해가지고 우리 경허 스님 같은 분도 사실 우리는 후학으로서 사실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뭐 경허 문도가 우리 절집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요거도 뭘지 모르겠지만은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은 깨달은 자가 정말 중생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온몸을 중생에 불태웠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놨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높이 우리는 평가하고 추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가 어떤 계율이라는 측면에서 후학들에게 깨달은 경지에서가 아니라 후학들의 어떤 경처액이 되는 그런 면에서 방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서는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을 가야 됩니다.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큰 스님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안 배울 것이 있고 우리 큰 스님 경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임재가 나가지고 임재는
그 문화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하북성으로 올라옵니다. 그 지금의 백림사가 있는 이 백림사가 있는 하북선 조현이 있어요. 짜오시엔 간 조현 가는 데가 있는데 조현인데 지금 옛날은 조주의 그 이름이 조주. 그래서 조주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주 스님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1시간 정도 그 석가장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정현 가는 데가 정현. 띵시엔 가는 데가 있어요. 이 띵시엔에 가면은 정현에 가면은 임제사라는 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절은 옛날 임제 스님이 거주했던 절하고는 조금 장소를 옮긴 절인데 거기에 그대로 임제탑이 의발탑이 있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로 이제 하북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하북성의 어떤 주인은 전부 어떤 장안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 호족, 어떤 군벌, 군사의 어떤 정권이 들어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북방이잖아요. 만리장성이 가깝잖아요, 그죠? 북경이 막 가까우니까 굉장히 어떤 군사 요충지로서 군인들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사실 임재선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임재선의 가풍은 준열하다, 그죠? 준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통쾌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싸나워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할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임재할 덕산방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 문화에 사실은 나중에 쭉쭉쭉 내려가면은 뒤에 몇 페이지에 보면은 그 법계도가 나와 있죠. 6쪽에 보면은 선종 법계도가 나와 있다 그러죠. 그렇죠. 임재종에서 임재 삼성 해영과 흥화 존장이 나와가지고 쭉쭉쭉 내려가서 석상초원까지 가서 석상초원에서 황룡파와 황룡종과 양기종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황룡종과 양기 스님이 어떤 천하를 풍미하다가 그 다음에 양기종에서 백운수단이 나오고 오조법연이 나오고 원호 극건이 원호 스님이 나오고 거기에서 밑에 대해종고가 나와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집대성되죠. 그래서 이 임재종에서 황룡파와 양기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임재종이 중국, 한국, 일본에 아직까지도 그 어떤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조 문화의 위양종과 임재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석두 스님 밑에 6쪽을 보세요. 석두 스님 밑에 석두 희천 중간에 조동종 칸 데를 보면은 석두 희천 스님 밑에 약산 유엄선사가 나오고 우남 담성이 나오고 동산 양계 조산 본적이 합해가지고 조산 본적과 동산 양계를 합해서 우리는 제자 이름이 먼저 오고 스승 이름이 나중에 와서 조동종이라고 그런다 그죠? 조동종 가운데에서 본래는 그 조산 본적이 적자인데 조산 본적의 어떤 제자들은 몇 대 가다가 없어지고 운거 도홍선사 아까 진여사라고 하는 거 운거 도홍선사 밑에 우리나라도 아까 이엄스님이 가서 법을 받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수미산파가 생겼는데 그러면 동안도비를 해가지고 동안도비홍 동안성비 같은 말입니다. 대한경련을 투자 어청 부용도회 다나자순 밑에 와가지고 진월청료라는 스님이 나와가 이 진월청료에 해가지고 묵조선이 제창됩니다. 그런 것을 그 사제인 굉지정각 그러니까 천동정각이라고 하죠. 천동사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 절강성 영파에 있는 영파는 보타산을 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기 때문에 여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영파에 가면은 천동사라는 절이 있어요. 천동사에 가보니까 천동사 절이 너무너무 좋아.
그 어떤 산세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더 좋은 거는 거기도 선방이 있어요. 거기 선방을 하는데 조동종 개통이니까, 수산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참선할 때, 조동종 개통은 묵조로 합니까? 간화를 합니까? 물었더니, 간화를 한다는구만. 간화를 하는데, 무슨 화두를 듭니까? 물었더니, 님 푸어저 쇠 이걸 하더라고. 중국 지금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 허운 스님이 이걸 제창했거든요. 이게 연명연수 스님이 처음 제창한 건데, 옛날 법안종에 연명연수 선사가 있죠. 연명연수 선사가 그러니까 연불하고 있는 이놈이 누군가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죠? 연명연수 선사가 연불선 어떤 그런 입장에서 연불과 선을 갖다가 어떤 병행하면서 낸 그 화두인데, 연불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연불하고 있는 누군가 그것이 이제 허운 스님에 의해 다시 중국에 제창돼 가지고 지금 중국의 한 80, 90%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이 대부분 이 화두를 들고 있어요. 물어보면 무슨 화두 들었냐 물어보면 년 푸어저 시스웨이, 연불자가 누구냐, 연불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동 굉지 스님이 묵조선을 집대성한 그 천동사에도 이 간화와 연불이 합해진 어떤 이 화두를 들고 있더란 이야기로 10분간 휴식.